지금 전 세계적인 화두는 코로나19입니다. 중국에서 발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이미 수많은 사상자와 확진자를 만들어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일본에도 이탈리아에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많은 사망자와 확진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올해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이 일본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수많은 경제적 손실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염병 중에서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코로나19 관련된 북한 스키장 연관 지어서 오늘 이야기해본다고 합니다.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 뭐 엄청난 타격을 또 앞으로 더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9년 그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위축돼 있었던 중국의 경기가 조금 이제 회복하려는 찰나에 다시 코로나19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중국을 강타했죠. 뭐 중국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경제까지 아주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신용평가에서인 무디스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2.5%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고요. 영국의 해외개발연구소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액이 2003년 사스 때보다 거의 8배 더 많은 42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을 했죠. 그런데 말이죠. 세계적인 생명공학자 그리고 전염병 관계자들은 이번에 코로나19가 올겨울의 이례적인 기온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변종 바이러스의 창고를 가져왔다는 거죠. 예. 결국에 기후도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 사업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경우에도 큰 타격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야심차게 추진해 오는 것이 관광산업이죠. 북한은 향후 5년 동안 9조 5천억 원을 들여서 마식령 스키장과 연결된 418km 길이의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고요. 마식령 외에 중국과 국경을 접한 삼지연에도 스키장을 세웠습니다. 뭐 이곳은 뭐 미사일부터 횃불까지 다양한 뭐 그런 형태들의 얼음 조각을 전시하는 행사로도 아주 유명했죠. 이외에도 평양 인근의 양덕에도 대규모 스키장과 온천장 등을 갖춘 양덕 온천문화휴양지를 세웠죠. 작년 12월에 왜 김정은 위원장이 휴양지 준공식에 참석하는 장면이 TV에 소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스키장과 연계된 관광 산업이 이번 코로나19로 물거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12일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의 북한 스키 리조트 야망에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제목 아래 한때 스위스에서 유학했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비전의 중심을 관광에 두고 스키 리조트를 건설해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 매니아들, 스키 매니아들이죠. 또 외화를 끌어들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그의 야망이 녹아버렸다라고 보도를 했죠. 그 마식령 스키장 하면은 지난 동계 올림픽 때 가서 훈련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서 훈련했던 곳이죠. 이게 이제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2년이었죠. 2013년에 이 스키장을 만들었는데 해발 고도가 1363m예요. 그리고 주로가 아주 상당히 좋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왜 그 북한에 자주 드나들었던 미 프로농구 선수 출신 있죠. 데니스 로드만. 또 일본의 프로레슬러 출신 안토니오 이노키 이런 참여연대 이곳을 찾은 적이 있는 곳인데요. 실제로 스키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키장을 대대로 만드는 것은 선전용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경제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2018년 북한을 찾은 중국 관광객 수가 20만 명인데 이들이 사용한 돈이 한 1,800억 원 정도 된다고 추정이 돼요. 근데 북한이 한 해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약 2,800억 원이니까 관광 수입은 북한 입장에서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고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에 갈 수가 없으니까 북한이 관광 사업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오랜만에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김정은의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북한의 경제난을 좀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스위스 스키장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스키장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작년 1월에는 스위스의 굴욕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죠. 막 그 스키장 처음으로 할인 행사를 하고 이게 왜냐하면 스키장 눈이 녹아내리면서 관광객들이 대폭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지금 심각합니다. 올겨울 같은 경우도 12월 평균 기온은 지구 관측사상 가장 기온이 높은 겨울이었고요. 올해 1월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가장 기온이 높은 달이었는데 여기다 북한 같은 경우도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앞으로 이런 것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연간 한 8천만 명이 찾는 스위스 스키장을 보고 투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경제적 도움을 앞으로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기후변화는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예. 코로나19와 북한 스키장 이야기 오늘 나눠봤고요. K외도의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